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행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배당 ETF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배당 투자자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ETF입니다. 그것은 바로 DGRO ETF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GRO를 보유하다가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유하면서 느꼈었던 점은 SCHD만큼이나 방어력이 정말 좋다는 체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DGRO를 DO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DO는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 안에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구성된 지수의 결과를 추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우선 블랙락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로서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데요. 자산 규모는 9조 5,70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대략 1경 2,611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DO는 2014년 6월 10일에 처음 운용이 시작되었고 운영수수료는 0.08%입니다.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는 446개로 많은 회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팩트시트를 보면 DO에 투자하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낮은 운영수수료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넓게 포함시키면서 배당 성장을 꾸준하게 한 이력이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가 상승까지 추구할 수 있는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DO는 2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50.05달러로 0.6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같은 날 SCH는 0.68% 하락한 걸 보면 오히려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오히려 DO가 대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DO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 배당률은 2.33%입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규모는 237억 2천 달러 정도 운용하고 있고 하나로는 대략 3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DO의 배당 성장률이 3년 평균 7.87%, 5년 평균 10.61%, 배당 성장 ETF답게 8년 연속 분배금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2.33% 정도는 역사적 배당률에 비해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매수 타이밍을 배당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우선 DO의 구성 섹터는 앞에서 말한 다양한 산업군에 넓게 포함시켜 투자한다는 걸 보았을 때 23년도 2월 23일 IT가 18.68%, 금융이 18.38%, 헬스케어가 17.57%, 산업이 10.84%, 필수 소비자가 9.58%, 에너지가 7.13%, 임의 소비재가 6.77%, 유틸리티가 6.34%, 원자재가 2.64%, 통신이 1.7%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탑홀딩 기업들을 보면 1위가 엑소모빌, 2위가 애플, 3위가 JP모건,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존슨앤존슨, 6위가 쉐브론, 7위가 에브비, 8위가 P&G, 9위가 화이자, 10위가 브로드컴. 솔직히 상위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3% 내외로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신용등급 AA 등급을 받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이 상위 탑10 기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현재 PER이 17.9%인 걸 보면 S&P 500이 21.22%라고 한다면 DO가 확실히 S&P 500보다는 더 저렴한 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 또한 현재 기준 DO가 3.14%이고 S&P가 3.98이라면 확실히 DO의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DO는 그리고 매년 12월에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추구하는 인덱스 알고리즘은 5년 동안 중단되지 않은 배당 성장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따르는 목적은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ETF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이 전체 순이익의 75%를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75% 이상의 배당 성향이 들어간 기업들은 DO에 들어갈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따르는 목적은 추후에 너무 과도하게 배당 성장을 지급한 회사들은 배당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배당률 탑 10 이내의 기업들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목적과 동일하게 너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DO는 애플과 화이자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어도 5년 이상 배당금을 인상시켜주는 기업이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서 현금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기업이고 다양하게 섹터 다변화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성공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고 FDA 승인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익 창출을 한 기업으로 DO의 배당 알고리즘 인덱스를 통과한 기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더 스트리트의 기사에서 7가지 배당 성장 주식과 5개의 배당 성장 ETF를 추천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에 디오가 포함시켜져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제가 저번에 올렸던 배당 성장 ETF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3가지 방법 중에 뱅가드의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VTI, 그리고 S&P 500에 투자하는 부, 그리고 세 번째 투자처가 디오를 추천하는 기사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금까지 디오의 장점만 좀 말한 것 같은데 사실 디오의 약점도 있긴 합니다. 우선 디오는 생각보다 섹터가 조금 편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IT와 금융, 헬스케어, 산업까지는 뭐 괜찮은데 밑에 원자재와 에너지, 통신 등 인플레이션에 강한 산업 섹터들이 많이 비중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지독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디오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IT 비중이 큰 부분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나 원자재, 통신, 유틸리티 부분을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XLC, XLE, XLB 같은 ETF를 같이 운용해주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시키면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당 성장 디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도 자료를 찾고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